시골 마을의 조용한 할아버지. 김철웅은 누구보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자한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과거가 있었죠. 사랑하는 손녀에게 드리워진 어둠을 보기 전까지는. 이제 그는 잊고 지냈던 자신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세상이 외면한 진실을 위해. 과연 그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정각. 시계 알람 소리와 함께 김철웅은 정확히 눈을 떴습니다. 칠순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흐트러짐 없는 습관은 반세기를 넘어 몸에 배어 있었죠. 창문 밖은 아직 어둑했지만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지만 김철웅은 개의치 않고 익숙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 소리가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는 듯 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단단한 균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작은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검버섯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죠.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혹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을 것 같은 숨겨진 힘이 느껴졌습니다. 김철웅은 조용히 세수를 하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 달력에는 손녀 수민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3살, 가장 밝고 예쁠 나이였죠. 김철웅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손녀 수민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수민의 방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할아버지,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하며 달려 나오던 아이였습니다. 학교 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고 친구들과 떠드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민은 말수가 없어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았죠. 수민아, 일어날 시간이다. 김철웅이 조심스럽게 손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사위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졸지에 혼자 남은 수민을 거두어 키운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죠. 시골 마을에서 작은 수리점 또는 공방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손녀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얼마나 특별하고 위험했는지 아는 사람은 이 마을에는 아무도 없었죠. 수민아, 밥 먹어야지. 김철웅이 다시 한번 손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김철웅은 조용히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수민은 이불 속에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수민은 해가 중천에 떠도 창문 커튼을 항상 닫아두었죠. 밝고 따뜻한 햇살을 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학교 늦겠다. 얼른 일어나렴. 김철웅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민은 천천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김철웅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수민의 앙상한 팔뚝에 선명한 멍 자국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랏빛으로 변한 멍이 여러 개였습니다. 김철웅은 놀라서 다가가려 했지만 수민은 재빨리 이불 옆에 놓아둔 긴 소매 옷을 꺼내 입으며 멍을 가렸습니다. 이게 뭐니? 팔에 멍이. 김철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체육 시간에 넘어졌어요. 서둘러 옷을 입는 수민의 모습에서 김철웅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하며 수민의 교복 셔츠를 정리해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교복 셔츠 소매 끝에 마르지 않은 피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어제는 깨끗했던 옷이었습니다. 김철웅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넘어짐이 아님을 무언가 끔찍한 일이 손녀에게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수민아, 할아버지한테 말해도 돼. 무슨 일 있어? 누가 너를 힘들게 하니? 김철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철웅은 수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겁먹은 눈빛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철웅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민에게는 다그침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과거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내내 수민은 거의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거나 멍 자국을 감추려 긴 소매 옷을 계속 만지작거렸죠. 김철웅은 수민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잠꼬대로 울먹이거나 학교 갈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미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김철웅은 깨달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인자했지만 눈빛 속에는 과거의 어떤 경계심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수민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밝게 인사하고 뛰어나갔을 아이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김철웅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작아지는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수리점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구 냄새가 풍겨왔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웅의 마음속에는 손녀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리점 일을 하는 동안에도 김철웅의 머릿속은 온통 수민 생각이었습니다. 망가진 물건들을 고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는 무언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오래된 습관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숨겨진 이야기, 상황의 이면. 과거 특수부대에 몸담고 정보 수집과 분석 임무를 수행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내려 했던 그 시절의 냉철함과 예리함이 손녀의 위기 앞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김철웅은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했구나.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아니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평범한 할아버지로 미용사 아들로 살며 과거를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랑하는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숨겨진 과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에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김철웅은 수리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캄캄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수민이 와서 불을 켜고 할아버지를 기다렸을 시간이었죠. 불을 켜자 거실 소파에 수민이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혼자 앉아 있던 수민은 갑자기 켜진 불빛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수민아, 왜 이렇게 깜깜한데 앉아 있니? 김철웅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민은 대답 대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철웅은 손녀 옆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그의 온기가 전해지자 수민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흐느끼는 수민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두려움과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수민의 고백은 할아버지의 예감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심각했습니다. 같은 반 도윤이라는 아이와 그의 일진 무리가 수민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는 놀림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신체적 폭력과 금품 갈취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였죠. 왜 선생님께 말하지 않았냐는 할아버지의 질문에 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요. 근데 선생님은. 수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끼리 장난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윤이 아버지가. 수민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이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힘 있는 분이라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김철웅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힘 있는 분이라. 과거에도 수없이 마주쳤던 권력의 그림자였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의 자녀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사실에 김철웅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훈련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수민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제는 학교 화장실에서 도윤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돈을 빼앗길 뻔했으며 저항하다 넘어지면서 팔에 멍이 들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할아버지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과거의 냉철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슬픔 앞에서 숨겨진 야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녀 수민의 두려움에 찬 눈빛과 몸의 상처가 계속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수민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곧장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교장 남철호는 처음에는 건성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김철웅이 수민의 학교 폭력 문제를 언급하자 교장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죠. 아, 수민이 할아버지 되시는군요. 아이들 문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장은 말끝을 흐리며 책상 위에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에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끼리 사소한 다툼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건 아닌지. 그의 목소리에는 귀찮음과 함께 무언가를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손녀가 매일 밤 울면서 잠들고 몸에 멍까지 들어오는데 그게 사소한 다툼입니까? 김철웅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교장은 안경을 축 켜 올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김철웅 어르신, 저희도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도윤 학생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고 그의 아버님이.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상당하신 분이라. 교장은 도윤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김철웅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 학교는 아이가 맞고 와도 모른 척 하겠다는 거군요. 김철웅이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교장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신청하시면. 김철웅은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의 공식적인 절차는 이미 권력의 그림자 아래 왜곡되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교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수민의 담임인 오민석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젊은 오민석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철웅이 물었습니다. 오민석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빈 교실로 김철웅을 안내했습니다. 수민이가 도윤이 일당에게 괴롭힘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김철웅이 곧바로 핵심을 물었습니다. 오민석은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게 아이들이 서로 장난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흐리며 도윤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도윤이 아버님께서 학교에 몇 번 전화하셔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김철웅은 담임 선생님 역시 권력 앞에 무력하거나 혹은 이미 체념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아니면 도윤이 아버지가 무서워서입니까? 김철웅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민석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절차가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요? 김철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평범한 할아버지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매일 맞고 울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데 어른들은 절차만 이야기하네요. 김철웅은 더 이상 미련 없이 교실을 나섰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마친 듯 단호했습니다. 학교도 선생님도 그리고 권력의 굴복한 시스템도 손녀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철웅은 곧장 창고 구석에 놓인 낡고 투박한 나무 상자 앞에 섰습니다. 수십 년간 열지 않았던 그의 과거가 봉인된 상자였습니다. 그는 상자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꺼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망설임은 잠시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상자에 채워진 낡은 자물쇠에 숨겨진 열쇠를 끼워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리고 상자의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그의 잊고 지냈던 과거의 그림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꺼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물건들이었죠. 김철웅은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평범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손녀를 위해 다시 깨어난 야성이 번뜩였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녹슨 군용 나이프, 빛바랜 인식표,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가 적힌 수첩, 그리고 낡은 통신 장비까지. 김철웅은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만져보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직 동료와 임무 완수만을 생각했던 날들, 적의 정보를 수집하고 아군을 보호했던 순간들. 그의 손끝에서 잊고 지냈던 특수부대원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낡은 수첩의 맨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희미한 글씨로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 최민구. 그와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전우이자 믿음직스러운 후배였습니다. 현재 이 지역 파출소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은 명절 때 안부 삼아 들은 적이 있었죠. 이제 그에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김철웅은 전화기를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그것도 이런 부탁을 위해 연락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손녀 수민의 얼굴이 떠오르자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졸음에 잠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민구가 나 김철웅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란 최민국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죠.
철웅 선배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최민국은 여전히 김철웅을 깊이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할 얘기가 좀 있다. 내일 시간 괜찮으면 만나자. 김철웅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최민국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님.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통화를 마친 김철웅은 수첩 옆에 놓인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은퇴 후에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익혀두었던 것이 이제 유용하게 쓸 참이었죠. 그는 도윤 아버지 박정민에 대한 정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박정민은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건설회사 대표였고 지역 유지로서 각종 위원회나 행사에도 얼굴을 비추는 인물이었습니다. 검색을 할수록 그의 이름과 함께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따라붙었습니다. 하도급 비리 의혹, 로비 의혹, 지역 개발 특혜 의혹 등.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흐지부지되거나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김철웅의 눈에 이 모든 정보는 의미심장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쌓은 정보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파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하고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으려 노력했죠. 박정민의 사업뿐 아니라 그의 정치적인 인맥,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 행사 방식 등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도윤이 학교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자가 자신의 권력으로 아이들의 눈물을 닦는 신용조차 안 하다니. 김철웅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베테랑 정보 요원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웅은 수민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평소 가던 수리점 대신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사라졌던 과거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김철웅은 약속 시간 정각에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파출소장 사무실 문을 열자 박형준이 환한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신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박형준은 김철웅 앞에서 여전히 늠름한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박형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철웅은 미소 지으며 박형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구가 소장까지 되고 출세했구나.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짧은 안부 인사를 나눈 후 김철웅은 천천히 본론을 꺼냈습니다. 손녀 수민이 겪고 있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 도윤 일당의 악행, 그리고 교장과 담임, 심지어 경찰 상부에까지 미치는 도윤 아버지 박정민의 영향력 때문에 공식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박형준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김철웅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다는 겁니까? 박형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웅은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손녀가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데 어른들은 모두 눈 감고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와 같은 비장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형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정민.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역 정치인들하고도 엮여 있고 언론에도 손을 써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박정민의 영향력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알아? 그래서 너한테 피해 안 가게 조용히 움직일 거야.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하다.
김철웅이 말했습니다. 박형준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 몇 개를 꺼냈습니다. 선배님 혼자 위험한 일 하시는 걸 그냥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는 상자 안에서 최신 장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화질 좋고 배터리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건 도청. 아니 고성능 녹음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위치 추적기인데. 박형준은 김철웅에게 장비 사용법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김철웅은 놀란 표정으로 장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나한테 주는 건가? 박형준이 쓰게 웃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 테스트용입니다. 선배님 절대 위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박정민 같은 사람은. 걱정 마라. 내가 그 나이 때 뭘 했는지 잊었나? 김철웅이 장비들을 가방에 챙기며 말했습니다. 박형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배님이 특수부대에서 전설로 불리셨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김철웅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그의 과거가 후배의 입을 통해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파출소를 나온 김철웅은 곧장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민을 괴롭히는 결정적인 증거와 박정민의 비리를 연결할 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학교 뒤편의 낡은 창고는 수민이 말했던 괴롭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마치 학부모처럼 자연스럽게 학교 안을 둘러보며 창고 주변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최신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철웅은 카메라 영상과 박형준이 비공식적으로 보내준 정보를 통해 도윤 일당의 다른 학생 괴롭힘 정황과 도윤 아버지의 수상한 만남들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을 직접 괴롭히는 장면이나 박정민의 비리를 명확히 증명할 증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때 박형준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안 좋은 소식입니다. 박정민이 움직였습니다. 선배님이 주신 증거들.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윗선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철웅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권력의 벽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비보가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김철웅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같이 걸려온 전화 너머로 수민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학교 폭력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김철웅은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아들 영철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철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가만히 계셨어요? 수민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버지 능력 있으셨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철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수민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김철웅의 눈빛은 차가운 강철처럼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자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김철웅은 박형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구가, 내 손녀가 자살 시도를 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어떤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박형준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든. 아니, 민구가. 김철웅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박형준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과거 전설이라 불렸던 특수부대원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선배님, 위험합니다. 박정민은. 알아.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김철웅은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할아버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맹수의 눈빛이었죠. 김철웅은 아들 영철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철아, 수민이는 할아버지가 지킬 거다. 너는 수민이 옆을 지켜라. 영철은 아버지의 차가운 모습에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더 이상 말릴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김철웅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증거와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박형준에게 받은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수민을 직접 괴롭히는 결정적인 증거와 박정민의 비리를 연결할 마지막 한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김철웅은 수민이 입었던 교복에서 작은 단추 하나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수민이 태어난 후 그는 손녀를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민아, 할아버지가 도윤이를 영원히 멈추게 할 방법이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 도움이 조금 필요해. 수민은 불안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지만 할아버지의 단단한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계획을 들은 수민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다시는 다른 아이들이 자신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내 옆에 있을 거다. 모든 것은 끝날 거야. 김철웅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수민은 작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수민은 단축 카메라가 달린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김철웅은 수리점 문을 닫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시간 카메라 화면에 도윤과 친구들이 수민을 학교 뒤편에 비어있는 건물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김철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최후의 작전 설계된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비를 챙겨 곧장 학교 뒤편 작전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칠순 노인의 노쇠함이 아닌 최정예 특수부대원의 숙련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녀를 아프게 한 자들, 그리고 권력 뒤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한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김철웅은 학교 뒤편에 버려진 건물 안에 미리 잠입했습니다. 낡고 먼지 쌓인 건물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 시절 은밀한 잠입 작전을 벌였던 것처럼 주변 지형을 파악하고 최적의 매복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를 켜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심장은 차분했지만 손녀의 고통과 눈물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통제되었습니다. 임무 중에는 감정이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의 거만한 목소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두려움에 떨리는 수민의 작은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 소리 질러도 몰라. 도윤이 말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도윤과 두 명의 친구들이 먼저 들어섰고 그들 뒤로 창백한 얼굴에 수민이 떠밀려 들어왔습니다. 수민은 몸을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야, 김수민. 학교도 안 나오고 어디 숨어 있었냐? 도윤이 비웃으며 수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할머니 미용실 접었냐? 오늘은 용돈 좀 넉넉히 챙겨왔겠지? 그는 수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수민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가져온 거 없어. 수민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가 다시 수민에게 손을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김철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칠순 노인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깊고 단단한 울림이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게 좋을 거다. 도윤과 친구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김철웅의 모습에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수민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작은 희망과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김수민 할아버지다. 김철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인자한 할아버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깨어난 야수의 눈빛이었죠. 할아버지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긴 위험해요. 도윤이 애써 태연한 척 비웃었습니다. 위험하다. 그래, 이곳은 너희 같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위험한 곳이구나. 김철웅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힘은 아이들을 압도했습니다. 도윤의 한 친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할아버지, 우린 그냥 놀고 있었을 뿐이에요. 김철웅은 주머니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도윤 일당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돈을 빼앗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창고에서 찍은 영상, 수민 교복 카메라 영상, 다른 피해 학생들의 증언 녹음 파일까지. 이게 놀이냐? 너희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울리고 상처 입혔는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김철웅이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찍은 거예요? 나는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김철웅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과거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나는 과거 국가를 위해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던 사람이지. 너희가 숨기는 것쯤은 나에게 일도 아니다. 도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요. 제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요. 경찰도 함부로 못한다고요. 아무도 저를 못 건드려요. 그는 아버지의 권력을 방패 삼아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힘이 있지. 김철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태블릿에서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형준 형사가 비공식적으로 확보해준 박정민의 비리 정황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불법 로비 하도급 업체 갈취 지역 예산 유용 등. 하지만 내 아버지의 힘이 어떤 더러운 것들 위에 세워졌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김철웅의 목소리는 내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돈 봉투를 주고받는 영상, 뒤에서 검은 거래를 하는 음성 파일. 모든 증거를 확보했지. 그는 태블릿 화면을 도윤에게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친구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조작이에요. 도윤이 소리치며 김철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태블릿을 빼앗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특수부 대원의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김철웅은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도윤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으며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아파요. 폭력은 좋지 않다. 김철웅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도윤의 손목을 놓고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을 향한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다. 도윤은 충격과 고통의 바닥에 주저앉아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 대신 진정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도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압도적인 힘과 기술에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김철웅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떤 협상가보다 냉철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죄를 모두 인정하고 네가 괴롭혔던 모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내 아버지 비리에 대한 자료는 경찰이 아닌 언론사에 직접 넘기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의 말은 명확한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형준 형사가 약속대로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로는 카메라를 든 몇몇 기자들도 따라왔습니다. 정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기자들이 버려진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형준 형사가 김철웅에게 다가와 공식적인 어조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철웅 어르신? 그는 김철웅과 눈을 마주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웅은 준비한 증거 태블릿 영상 녹음 파일, 피해자 증언을 박형준에게 건넸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형준은 도윤 일당과 김철웅 그리고 수민을 분리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파출소로 가서 자세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박형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철웅은 떨고 있는 손녀 수민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수민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고통의 눈물이 아닌 마침내 찾아온 해방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철웅의 눈가도 살짝 붉어졌지만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과 함께 오랜 수건을 이룬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경찰차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이 김철웅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에 김철웅은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만천하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손녀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수민과 함께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파출소에서 김철웅은 모든 진술을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그가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 학교와 시스템이 어떻게 무력했는지, 그리고 손녀의 극단적인 시도까지. 조사관은 그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그가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과 박정민의 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철웅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파출소 밖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윤 아버지 박정민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파출소에 도착하여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아들을 당장 풀어달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파출소 문이 열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검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박정민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정민 씨, 당신을 뇌물수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제보된 자료와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박정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했고 항의할 틈도 없이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박정민이 연행되어 나가는 길에 김철웅과 마주쳤습니다. 박정민은 김철웅을 노려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무어라 소리쳤지만 김철웅은 그를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정의의 실현과 사랑하는 이를 지킨 자의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형준 형사는 김철웅에게 다가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정민 비리 자료는 어떻게? 김철웅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는 박형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알았지만 굳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와 시스템의 은폐 시도, 그리고 권력자의 비리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도윤은 소년법에 따라 처분받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며 그의 아버지 박정민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장과 담임은 직이 해제되었고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여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수미는 완전히 안정을 되찾고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냈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웅의 집에는 감사와 격려의 편지, 그리고 작은 선물들이 쏟아졌지만 그는 모든 언론 인터뷰나 강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저 손녀 수민의 할아버지로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특수부대원이셨어요? 수민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김철웅은 손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아주 오래전의 말이지. 그는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 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됐어.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경험이었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미는 할아버지 품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나만의 영웅이에요. 김철웅은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겉모습이나 과거의 경력이 아닌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김철웅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수민이의 할아버지로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큰 행복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미용실 또는 수리점 앞에 서서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수민이 할아버지면 됐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김철웅 할아버지는 오늘도 손녀의 밝은 웃음을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작은 폭력 앞에서도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한 개인의 용기가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